다른 곳인데 맨 오른쪽 분 원빈 닮았다고. 그 얘기를 굳이 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저도 근데 되게 인기 많았어요. 오늘 저희가 뭐 할 거냐면 1000명 구독자 이벤트. 맞아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어요. 1000명 박수. 그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세무조사 받을 때 해석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거 댓글 읽기 한번 담아보고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진짜 몇 만에 나왔잖아요. 지금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그치, 유튜브 세계가 신기하다. 오묘하다. 그게 있어요. 여기 썸네일 보시면은 여기 기사님이 제일 크게 나와 있잖아요. 얼굴만 해도 되는 이날 거니까. 한 게 없어서 썸네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완전 초반 때라 그 여행계사님이 아예 말을 안 할 때. 에이. 맞잖아. 속에 든 것 많아가지고.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면은 네. 이분은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찍으셔야 되는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간은 일단 2주가 기간인데 기업은 보통 1주 연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건 좀 케바케예요. 케바케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은 사실 뭐 4개월 조사 그런 것도 많잖아요. 120일 조사도 많고. 모르긴 몰라도 네. 이분은 나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셔갖고 네. 좀 작은 규모에서는 이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리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조사관은 몇 년 이러면 계속 변경이 되죠. 그쵸? 계속 뭐 다른 데로 나가시니까 살다 보면 인맥은 쌓이죠. 뭐 거기 안에서 팀장, 중간, 신임 이렇게 3명 맞습니다. 이거 그럼 되게 자세히 하셔. 근데 중간에 대화 통하는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건 좀 찾으셔야 돼요. 중간에 대화 제일 잘 통하는 세무대리인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좀 중간에서 역할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말할 거 말하고 뭐 취할 거 취하고 내어줄 거 내어주는 굉장히 조사를 능수능란하게 끌고 근데 만약 여기서 말하는 대화가 통하는 말이 현재 담당자랑 친하기만 할 뿐이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세무적인 관점에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재량권의 범위가 꽤 있는 것도 많죠. 오히려 저희 쪽보다 여기에서 초보 사업자분께서 실전 정보를 여기서 얻어가셨어요. 네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하산. 네. 하산. 다음 댓글. 일 벌려놓고 뼈 빠지게라 세무조사로 스트레스 받느니. 그렇죠. 세무조사 좀 약간 부정적인 프레임이 좀 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분들도 다 나라 행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익한데 심지어 재밌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는 근데 아는 사실 분 좀 의심을 했어요. 우리 아는 친구 사람이 아니야. 아니니까. 사실은 조회수와 관계없이 간혹 이제 10분짜리에서 한 1, 20초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저 한 번 술 먹고 제가 댓글 달았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제가 막 너무 그러니까. 웃어가지고. 조사과 직원으로 굉장히 맞는 말인데 저는 사실 이건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도 되게 기분 좋았어요. 진짜 잘 아는 내부자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되게 큰 보람이 됐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잘 알면 됩니다. 정면 기준 왼쪽 저거 같은데 굳이 답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게 공부하셔서 하셔야만 불필요한 세금을 덜 내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부의 측면이 세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법적인 측면까지 모든 공부가 끝나셔서 사실관계와 법을 섞어서 여기에서 나한테 불리한 게 뭐고 유리한 게 뭔지를 발라낼 수 있는 능력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근데 간혹 나와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한테 한번 더블 체크를 받으시는 정도의 기능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더 세무 대리인들을 잘 활용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만큼을 봤다는 게 굉장히 지금 조심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이지. 이런 질의가 들어와서 나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봐주실래요? 맞아요. 너무 좋은 거지. 네. 난 이게 좋네. 이 세상에는 달콤한 유혹들이 많아. 맞아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리 쪽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유혹이 많은데 자기 스탠다드가 딱 있어. 난 이거 중요한 거.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떤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가 있어. 딱 요 중심을 지켜야 된다. 동환님 얘기도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일반적으로 세무를 잘 모른다는 게 잘못된 거. 잘못된 거다. 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고의도 없이 탈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추진하는 건 좀 너무하다. 법이 너무 복잡하다. 법이 사실 어렵지. 복잡한 거는 맞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그 법의 맹점들을 계속 보완하려고 그 체계를 갖춰가다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건데 그게 사실 사회 과학이죠. 근데 요거는 특정 법 몇 가지를 빼놓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 밖의 법은 사실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세목 중에 부가세 같은 건 거래세잖아요. 어떤 특정 거래를 찝어내기 위한, 규정하기 위한 법이라 좀 열거 형태, 좀 약간 기승전결도 없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법인세법이나 이런 어떤 소득에 관련된 건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이 되나라고 시작을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려워. 납세자 편에 있고 싶지만 사실 국세청도 어떤 세금이 생기면 알리기 위해 노력을 꽤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공시하고 네이버 블로그로도 알리고 네. 다양한 홍보 방법을 쓰는데 워낙 우리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 예, 놓치는 게 많아요. 네,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도. 예, 맞아요. 또 쉽게 만들면 이제 반대로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지. 또 해석의 이슈가 너무 많은 거야. 모든 일을 다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라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자기들 영업 방식 얘기고 알맹이는 없네요. 여기 근데 공격과 실드가 나눠져 있어요. 알맹이는 또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요거는 정답입니다. 아니, 그쵸? 왜냐면 이게 알맹이라는 게 네.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법에 대한 강의 저희가 네. 공부할 때 들어보면은 이게 법인세법이 뭐 한 40강, 40시간이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사실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이슈입니다를 저희가 함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사실 이걸로 저희가 영업이 이루어진 건 아직 없잖아요. 뭐 세무조사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저희 너무 잘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막 지금 매출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슬픈 얘기는 짧게 슬픈 하죠. 얘기 짧게 할까요? 네. 털어서 안 나오는 대표님 있어요. 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실수가 뭐냐면 나는 털어서 나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슬픈 사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소득 원천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구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시면 우리 셋이 같은 직장을 다녀. 그러면은 다 근로소득을 받는 거잖아. 근데 누군 갑자기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좀 이상하죠. 불만이 생기잖아요. 네.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의 나라잖아. 옆에 쫙 식당 하는데 한 군데는 세금 비슷하게 버는 것 같은데 세금 덜 내. 그리고 다 낸 걸로 생각을 해.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불만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 마인드를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것도 유지하셔야 돼요. 중요하신 것 네. 같아요. 세무사들 갑질 개오지네. 공산당 강도들 뺨치네. 우리가 갑질한 건 아니고요. 뭐 화나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재량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법을 정해놓고 거기서 어떤 판단의 부분들이 그쵸.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00개의 판단 과정이 있으면 98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2개가 재량으로 남는 건데 그 2개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댓글에 무슨 법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약간 일맥상통한 일맥상통해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모든 거를 다 법으로 법제화해놔라. 그러면 법이 정말 너무 어렵지. 그래서 재량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네. 없고 그 부분에서는 항상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납세자랑 과세당국이랑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법인세법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걸 택하고 그치. 있고 꼬갈 손금이라는 규정. 거에 대해서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거를 손금으로 봐요. 그러면은 뭐냐면 법인세를 우린 과세할 건데 명목 여하 상관없이 우린 여기서 그거 규정 안 할 건데 너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과세할 건데 벌어들인 거에서 손금 수익과 직접 관련된데 통상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은 빼줄게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열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 100% 열거할 수가 없어요. 분명 빠지는 게 생겨요. 거기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택한 게 이건 없고 포괄주의다. 무조건 넌 늘어나면 다 과세할 거야. 이런 거지.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외의 소득이라도 너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건 법인세 내줘야 과세할 돼. 거야. 네. 그런 얘기 그렇게밖에 해놓을 수 없는 맞아요. 거지. 그렇게 해놓은 게 더 많이 과세 법인한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해놓은 건데 거기서 나오는 폐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라는 게. 저희도 답변 달았네요. 예, 세무공무원들의 재량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절대 세무공무원들이 법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네 팀장 남천동 살지 그거 안 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그거 안 영화예요. 하세요. 아 옛날에는 현실이었을 수 있죠. 네,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역시 해외 법인이 편해. 해외 법인이 편한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마음 먹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결론을 알 수 있잖아. 안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 정말 편한 거 뭐냐면 통지가 온대요. 난 세무조사를 나갈 거야. 근데 그냥 너의 매출액의 2%를 내. 그럼 안 나갈게. 라는 게 공문으로 온대요. 카더라예요. 어떻게 야, 보면. 매출액이 그래서 2%. 2%를 내면은 정말 편하게 끝나는데 매출액 2%가 사실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2%도 아니고. 네. 해외 법인 사례들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회사들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많이 안 낸다고 욕 먹잖아요. 조세 피난처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얼마 뒤면 다 잡히는 또 규정이 또 생길 거고 법이 좀 예. 들어오고 있죠. 광고만 하고 있는 저희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실 날이 올 거예요. 잘 되면 꼭 우리만 저희가 알더라고요.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솔직히 어디까지나 고마워게 수준 이야기고 우리 삼성 정도면 삼성 직원이지. 우리
삼성. 근데 삼성 저희 팀 제가 나간 건 아닌데 강진에게 법인 있을 때 저희 팀이 꽤나 했었어요. 근데 들어보면 삼성의 이제 세무 담당자들은 네.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 각사별로 좀 다른 게 있는데 삼성은 굉장히 이미 분석해온 사실관계를 놓고 더블 체크를 맡기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검토한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맞고 더블 체크하면서 발견되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야 되는 게 삼성 법무팀도 세무대리인을 씁니다. 무조건 쓰죠. 무조건 써요. 무조건 쓰죠.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소위 말하는 빅4 다 그리고 씁니다. 이제 법무법인부터 해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대기업들 대리할 때 네. 복대리를 하죠. 하는 경우도 네. 많고 의견을 하나 중요한 의견이다 하면은 여기는 태핑하고 여기서는 뭐 하고 여러 가지 전부 다 쓰는 거죠. 검토 의견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의견서가 먼저 가는 날도 있겠죠? 근데 뭐 있을 때 그 KPMG랑 상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 의견은 어떤이라고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다른 곳인데 맨 오른쪽 분 원빈 닮았다고. 그 얘기를 굳이 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저희 선풀에는 대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비교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비교적으로란 말 왜 해요? 아니 너 옆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에이 거 아니야. 형도 옆에 있잖아요. 아, 제가 결혼식 가도 꼭 장현이 옆에서 사진 찍거든요. 잘생겨 보이려. 하여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저도 근데 되게 인기 많았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실은 그 유튜브 이제 해서 1000명이 된 게 너무 이제 좋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중에 대다수가 지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이런 피드백들은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도 뭐 대응을 계속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희 필요하신 일에는 여기 댓글에다가 짧게 여쭤보셔도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앞으로도 한마디 저희 하세요. 히어로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풀 위주로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 이런 얘기가 제일 부끄러워.